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2010년 미국 핵과학자인 해커 박사를 영변으로 초청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긴 했지만 당시에는 외부에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원심분리기를 더 많이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 농축은 핵물질을 만드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제사회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어제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차가 주행 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발사 과정을 완전 자동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어제 아침 7시쯤 평양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서너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 특수작전무력 훈련 기지도 시찰하고 특수부대원들의 훈련도 참관했는데 김정은은 직접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서너 발이 발사되는 게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이 약 360km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남쪽을 겨냥했다면 서울은 물론 계룡과 군산, 청주 등 군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비행거리입니다. 군은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등 재원을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 KN-25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평양 일대에서 발사했고 비행거리도 약 350km로 비슷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기에 앞서 어젯밤 또 대남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부양된 20여 개 풍선 대부분은 바람을 타고 북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일 이후 나흘 만에 또 풍선을 띄운 겁니다. 우리의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낸다고 공표한 바가 있어서 그런 차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오물풍선 부양,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병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사일과 풍선을 번갈아 띄우는 복합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현대적인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대형 함선들을 건조 중이라고 밝혔는데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시설에서 김정은이 지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현존 함선 계류 시설 능력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대형 수상 및 수중 함선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맞게 해군기지 건설 부지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함경남도 동해안 쪽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이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바퀴가 12축으로 보이는 새로운 이동식 발사 차량이 등장했는데 외관상으론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차량으로 보입니다. 기존 18형은 바퀴가 9축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것은 12축이어서 신형 고체 ICBM을 개발 중인지 주목됩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화성 18을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운 고체연료 ICBM은 지금 충분히 북한으로서는 시험해야 될 입장에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핵실험 이외에도 그런 신형 ICBM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한미가 진행한 1차 핵협의 그룹 모의 연습에 반발하며 미국과 장기적 핵 대결에 대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인도양의 외딴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착륙하는 미 최강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이곳에서 엔진을 켠 채 연료를 보충하고 다시 이륙하는 훈련을 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호주 엠벌리 공군 기지를 근거지로 삼은 B2 스피릿은 인도 태평양 각지에서 여러 차례 핵 폭격 훈련을 벌였는데 미군이 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꼬리날개 없이 가오리처럼 생긴 독특한 형상의 B2 스피릿은 레이더 전자파 반사를 최소화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전술 핵무기 10여 발을 탑재할 수 있고 항속 거리는 10,000km가 넘습니다. 호주에서 출격해도 한반도 전역이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B2 스피릿은 올해 들어 괌, 하와이 등에서 짧은 훈련을 진행했는데 2년 만에 전개된 호주를 발판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인도 태평양의 핵 억제 임무를 맡을 걸로 보입니다. 헬스 기능과 핵무기,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무력 시위, 억제 시위는 최고거든요.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보면 중국과 북한이에요. 미군은 호주에 전개된 B2 스피릿이 전략적 억제 임무와 함께 동맹국들과의 연합 훈련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B2가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벌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